인간의 도전은 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일일이 계산하고 다듬고 무엇이든 사람의 손을 거치곤 하는데요. 근사한 옷이 완성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시대가 빠르게 변해가면서 이제 인간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세계로까지 도전하게 됐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과학의 비밀을 풀기 위해선 수수께끼와 같은 공식들을 풀어야 하는데요. 그럼 이 복잡한 계산은 누가 하는 걸까요? 첨단 기술들의 기반 역할을 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학기술의 뿌리, 슈퍼컴퓨터입니다. 방대한 양, 빠른 속도의 기술을 가진 슈퍼컴퓨터는 의외의 곳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공기 조화기 등을 운영 및 유지 보수하고 에너지 절약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과연 이곳에서 슈퍼컴퓨터는 어떻게 쓰이는 걸까요? 열기관기에 들어가는 판입니다. 근데 이 판은 많은 물결의 변수가 많은데 이런 것을 일반 사람이 설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일반 PC도 마찬가지고 범용 컴퓨터도 이거를 해석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밀은 바로 새로 개발된 환기장치용 플라스틱 열 교환기에 있습니다. 기존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소재의 제품인데요. 제품의 개발 과정에서 슈퍼컴퓨터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고 하네요. 비용은 한 10분의 1 정도 절감했고요. 기간은 3년 정도 단축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열기관기를 거의 수입에 의존했는데 앞으로는 거꾸로 이런 고효율 열기관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수출이 가능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단축할 수 있는 효과는 설계 자체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제품 등이 탄생되기까지 슈퍼컴퓨터가 수행해야 할 일은 아직 더 남아있는데요. 이거는 슈퍼컴퓨터에서 나온 수치 결과를요, 이렇게 눈으로 보기 편한 형태로 가시화해서 알기 쉽도록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단순한 전산 해석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과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환기장치용 열 교환기와 같은 섬세한 작업이 요구되는 제품은 물론 헬기와 같은 방대한 규모까지 슈퍼컴퓨터를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그래픽 기술을 이용해 가시화하면 앞으로는 모든 제품을 일일이 실험해 볼 필요가 없겠죠. 슈퍼컴퓨터의 자격이 주어지려면 전 세계에 설치되어 있는 최고의 성능을 가진 500개의 컴퓨터, 그 기준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 있을까요? 기상청을 비롯해 국내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1초당 300조 단위의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슈퍼컴퓨터. 슈퍼컴퓨팅 연구소에선 1988년 국내 최초로 도입을 시작, 해를 거듭할수록 진화된 슈퍼컴퓨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슈퍼컴퓨터 4호기는 저희가 3년 전에 도입했습니다. 3년 전에는 세계에서 14번째로 빠른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은 3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한 92 정도로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성능은 대한민국 5천만 인구가 한 이틀 정도 할 일을 1초 만에 하는 아주 빠른 성능입니다. 슈퍼컴퓨터의 지난 역사는 전시물로 고스란히 남아있네요. 도입될 당시만 해도 무수한 성과를 가져왔던 국내 최초의 슈퍼컴퓨터를 통해 재미있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게 당시 200억 준 장비지만 메모리를 보시면 1GB니까 집에서 쓰고 있는 PC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도 40기가니까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PC 한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아마 핸드폰보다 성능이 떨어질 겁니다. 그만큼 IT가 굉장히 빨리 발전합니다. 그 다음에 4호기에 비교하면 한 16만 분의 1 정도 성능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25년 사이에. 매년 세계적으로 그 성능에 따른 순위가 매겨질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슈퍼컴퓨터. 이젠 성능 자체에 만족하지 않고 슈퍼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범위는 기초과학을 넘어 우리 생활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기업의 제품 개발이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하나의 성과인 셈입니다. 제품 개발 과정에서 얻은 경제적 효과는 제품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가 각각 43% 이르고요. 특히 매출액 증대 효과는 최소 한 20%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지표로 봐서 슈퍼컴을 통한 제품 개발이 얼마나 그 기업들한테 큰 혜택이 있는지는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래 과학기술의 성장을 위해 또 다른 도전을 이어나가고 있는 슈퍼컴퓨터. 이제 교육 현장의 풍경도 달라지고 이런 있습니다. 것들을 에디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부 다 변수화해가지고 비행기 설계에 관한 교육을 받는 카이스트 디자인을 항공우주공학과의 수업 시간. 이곳 학생들에게도 슈퍼컴퓨터가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고 있다는데요.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간편하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에디슨 프로젝트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에디슨은 첨단 사이언스 교육 허브 개발의 약자고요. 쉽게 말하자면 이사이언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과학 관련 문제를 풀고 싶을 때에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슈퍼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원하는 과학 문제를 빠르고 쉽고 또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에디슨 프로젝트는 그동안 이론 중심의 이공계 교육을 탈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럼 직접 사용하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방대한 양의 계산을 진짜 수일, 수주,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계산도 이 슈퍼컴퓨터를 활용을 하게 되면 단 몇 시간, 며칠 내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졸업을 해서 사회에 나가서도 좀 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가진 능력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이들에게 주어진 에디슨 프로젝트를 발판으로 앞으로 좀 더 많은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플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스마트폰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 에디슨 사업은 슈퍼컴퓨터의 가치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구가 이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발명품 중에 하나인데 그 발명품이 2,000번이 넘는 그 실험을 통해서 발견된 그 발명품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가 21세기의 한국인 에디슨은 저희가 에디슨 플랫폼에서 자기 본인이 원하는 모든 실험을 해봄으로써 그 얻은 연구 성과물을 가지고 국가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그 연구 성과를 창출해내는데 저희가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국내 슈퍼컴퓨터의 진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갈수록 치열해지는 슈퍼컴퓨터 개발 경쟁에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2011년엔 국가 컴퓨터 육성법을 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제 국가 슈퍼컴 육성법이 만들어지고 이제 국가 슈퍼컴 이제 기본 계획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이제 5년 안에 세계 7위권의 슈퍼컴을 잘 쓰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